오늘은 시원한 정자에 앉아서 공부를 조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골집들을 많이 소개하면서 느끼는 그런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시골에서 정말 저렴한 집을 구입하시려면은 지상권에 대해서 꼭 아셔야 됩니다. 지상권에 대해서 모르면 시골의 싼 집의 그 대부분을 놓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골은 그 지상권만 있는 그런 그 집들이 많은데, 이 지상권이 뭔지를 모르면 아무리 가격이 싸도 자신있게 구매할 수가 없게 됩니다. 지상권의 정의를 말씀드려 보면,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물권이다, 이렇게 정의됩니다. 여기서 물권이란 무엇이냐? 물권은 절대적인 권리로서 모든 사람에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걸 물권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채권이라는 상대적인 개념이 있는데요. 채권은 계약을 한 그 당사자 사이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면 임차권이죠. 임대차를 통해서 내가 어떤 집을 빌렸는데 리모델링 하는데 돈을 1,000만 원 들였다. 그래서 멋있게 지어 놓은 뒤에 그 집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렸다. 그러면 그 새로 소유권을 얻은 사람에게 이 임차권을 주장해서 내가 이 집을 빌렸으니까, 그리고 리모델링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그 비용을 내놓으시오, 이런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채권이고, 채권은 상대적인 권리, 계약을 한 그 당사자 사이에서만 통용되는 권리입니다. 그렇지만 물권은 절대적인 권리로서 모든 사람에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등기할 수도 있는 그런 권리입니다. 지상권은 등기를 해서 내가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시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권리입니다. 그러면 왜 시골에는 지상권 건물이 많은가? 이제 그걸 아셔야 되는데요. 시골에는 서로 이웃 간의 정리를 통해서 땅도 없고 가난한 사람이 집이 없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 예전에는 내 농지에 한쪽 기퉁이를 네가 집을 지어라. 네 돈 내고 집을 그냥 지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지상권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지상권이 성립한 집이나 혹은 문중 땅에서 그냥 그 문중의 일원이 집을 짓고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건물들이 다 지상권만 있는 건물이 되는 겁니다. 지상권은 지상권 설정자와 지상권자 사이에서 그 계약을 통해서 지상권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그 토지 위에 건물이 있었는데 동일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가 어떤 사연으로 땅만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법정 지상권이라고 해서 지상권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그 민법이 이 건물을 소유한 사람에게 그 지상권을 인정해 주게 됩니다. 이런 거는 법정 지상권이라고 하고요.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예를 들어서 그 분묘 기지권, 땅 위에 남의 땅에 그 묘지를 썼어요. 그런 경우에는 분묘 기지권이라는 그런 권리가 생기게 되는데, 그런 것도 일종의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이 되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지상권만 가지고 있는 건물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특히 시골에게 많습니다. 지상권만 있는 그런 건물의 경우에는 대개 경우에 가격이 쌉니다. 왜냐하면 땅에 대한 권리가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비싼 돈을 주고 안 사지요. 그래서 지상권 있는 건물은 굉장히 저렴하게 되는데, 그러면 지상권만 있는 건물이 왜 이렇게 거래하기 힘든가? 그건 지상권을 잘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상권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시면 이렇게 지상권만 있는 가격이 아주 싼 그런 뭐 몇백만 원 하는 그런 건물들을 쉽게 살 수가 있습니다. 지상권은 최소 존속 연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보게 되는 지붕이 있고 견고한 벽체로 만들어진 그런 건물들은 다 최소 연한이 30년입니다. 지상권 연한이. 이 30년 동안에 건물이 계속 유지되면은 그 이후에도 지상권을 이제 다시 갱신 청구권이 있어요. 지상권자에게. 그럼 물론 지상권 설정자, 땅 소유자에게는 거절할
고난도 있습니다.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지상권자는 그러면 이 건물을 당신이 사시오 하는 매수 청구권을 또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매수 청구를 하게 되면은 시세에 적당한 가격으로 이 건물을 사야 되게 되는데 땅 소유자의 경우에 건물을 제값 주고 그거를 매수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건물이 건재한 이상 지상권은 계속된다. 그러니까 상당히 강력한 권리입니다. 이걸 알면 건물이 건재해 있고 이게 지상권만 있는 그 건물이다 해서 두려움을 가질 이유는 없습니다. 다른 어떤 그 소유권이나 뭐 전세권 이런 것보다 못할 게 전혀 없는 강력한 물건이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만 잘 이해를 하고 계시면 지상권 있는 건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그 지상권 있는 건물을 영상을 올려보면 이런 댓글이 많이 달립니다. 땅 주인 좋은 일만 시킨다. 건물을 막 치우고 리모델링 해놓으면 뭐 땅값을 지료를 올린다거나 아니면은 뭐 건물을 회수해 간다든가 이런 식의 댓글을 다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이제 잘 모르셔서 하는 말입니다. 그 지료도 그 지상권을 설정할 당시에 계약한 그런 가격으로 지료를 내게 됩니다. 지료를 2년 이상 안 내면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료를 내면 되죠. 꼬박꼬박 지료를 내는 이상 지상권을 소멸시킬 방법이 없는 겁니다. 사실상. 그리고 지료를 그 땅 주인이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상권자와 지상권 설정자의 그런 기간이 끝나면 다시 이제 합의를 해서 지료를 정하게 되는데 그거는 터무니없는 지료를 요구한다면 지상권을 갱신 청구권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서로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정하게 되겠죠. 법원이 정하게 될 때는 토지 가격의 5% 내지 7% 정도로 매기도록 판례가 나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실제 미미한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토지 가격이란 파는 사람이 마음대로 뭐 50만 원이다 100만 원이다 부른 대로 가격이 매겨지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평가된 공시지가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5%나 7%라는 건 1년에 5%나 7%를 낸다는 건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이 통상적으로는 아니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하면 지상권은 모든 사람들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 물권이다.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리고 지상권은 심지어 지상권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해서 돈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물권이니까요. 등기된 물건이기 때문에 그 지상권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해서 그 금전을 융통할 수 있는 그런 권리까지도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권리이고 지상권은 건물이 건재한 이상 존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악의 경우에 건물을 매수 청구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30년의 최소 연한을 지났더라도 건물이 건재하면 지상권을 갱신할 수 있는 그런 청구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건물만 건재하고 있으면은 지상권도 건재하다 그렇게 보시는 게 정확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상권이라는 게 그렇게 불안한 권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상권의 범위에 대해서도 아셔야 됩니다. 지상권은 건물이 서 있는 그 땅과 그 건물을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지를 통상적으로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울타리가 쳐져 있다면 그 울타리 안에 마당과 건물이 서 있는 그 장소 그리고 출입을 하기 위한 통로 어떤 건물을 소유하려면은 사람이 다녀야 되죠. 사람이 다닐 수 있게 타인의 토지 속에 출입구가 필요하다면 그 출입을 위한 그런 도로가 지상권에 포함되게 됩니다. 출입을 위한 땅, 그 건물 자체를 활용하기 위한 땅, 그 건물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마당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지상권의 범위를
지상권 설정자가 임의로 확 줄인다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그런 그 마당의 범위를 반드시 지상권의 범위로 구역을 정해서 지상권 그 권역을 지역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분할 측량을 해서 지상권의 범위를 정했으면 그 계약 약정한 대로 지상권의 범위가 생기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그 법정 지상권으로 지상권이 인정됐다든가 그런 합의가 없었던 경우에는 일반인들의 관념에 비추어서 이 집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통상적인 관념에 따른 그런 활용을 필수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그런 그 마당 같은 것이 지상권의 범위에 포함되게 됩니다. 이 부분도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상권이라는 게 그렇게 불안한 권리가 아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골에서 아주 저렴한 그런 집을 사실 기회가 많을 겁니다. 오늘 지상권 강좌 이렇게 마칩니다.